당신, 새벽에 잠 깼을 때 그때 집을 팔지 말걸, 그 말을 하지 말걸 하며 과거 장면을 반복 재생한 적이 있습니까? 푸른 새벽의 고요를 틈타 당신의 뇌가 제멋대로 돌려대는 그 영화, 이제 지겹지도 않으신가요? 어둠 속에서 눈만 껌뻑이며 이미 지나간 시간을 소환해내는 그 비겁한 습관이 당신의 영혼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이제는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천장을 보며 과거를 수십 번 되갚는 행위, 그것은 오늘을 조용히 폐기하는 짓입니다. 당신이 만약에라는 부질없는 가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당신의 소중한 현재는 아무런 쓰임도 받지 못한 채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어제를 살리겠다고 살아있는 오늘을 죽이는 그 어리석음을 언제까지 반복하실 겁니까? 지금 당신이 머무는 방 안을 보십시오. 그곳은 고요한 게 아니라 썩어가는 중입니다. 며칠째 치우지 않아 말라붙은 컵 자국, 정돈되지 않은 이부자리, 환기되지 않은 눅눅한 공기가 당신의 정체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당신의 물리적 공간은 주인을 잃고 서서히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당신 삶의 실상입니까?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그 지긋지긋한 재판은 끝이 없습니다. 검사도 당신이고 피고도 당신인데 도무지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잘못이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유죄 선고만 무한히 반복될 뿐입니다. 결론도 없고 구원도 없는 그 가학적인 정신 승리를 위해 당신은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작정입니까? 인생이 당신에게 특별히 잔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비참함은 당신이 후회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눌러앉기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당신은 나갈 의지가 없습니다. 과거라는 쇠창살을 붙들고 오는 것이 오늘을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쉽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비겁함을 운명이라 속이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풍파에 휩쓸린 가련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폐기 처리 중인 자발적 도태자일 뿐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방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당신을 세상이 왜 존중해야 합니까? 당신의 나태함은 이미 당신을 산 채로 매장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심장만 뛰고 숨만 붙은 채 속에서부터 썩어가는 중입니까? 육체의 박동이 생존을 증명해주지는 않습니다. 의지가 거세되고 목적이 사라진 삶은 그저 부패를 기다리는 유기물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지금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연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 안의 휘장은 햇빛을 가린 채 반쯤 젖혀져 있습니다. 당신은 켜지지 않은 텔레비전이나 벽장만을 뚫어지게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과거의 고통을 붙들고만 있는 겁니다. 그 무기력은 당신이 세상을 향해 부리는 가장 유치하고도 치명적인 어깃장입니다. 몇 년 전 거래소에서의 뼈아픈 실수, 자녀에게 상처를 주며 고함을 지르던 것이 사소한 오해로 형제와 등을 돌렸던 그 자리. 그 낡은 장면들이 환등기처럼 돌아가며 당신의 오늘을 갉아먹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자책하는 것이 당신의 품격을 높여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당신을 좀먹는 곰팡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몸이 숨 쉬고 있다고 생존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제와 똑같은 자책으로 오늘을 채우는 자에게 내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멈춰 서서 소멸할 것인지 아니면 껍질을 찢고 나올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유예할 시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정혜경, 당신은 그를 우아한 선비나 위대한 성인으로 기억하겠지만
사실 그는 차디찬 유배지에서 미치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친 생존자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그가 느꼈을 배신감과 후회가 당신의 것보다 작았을까요? 그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평생 쌓아온 관직도 가문의 명예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낯선 땅 좁은 방에 갇혀 지내며 억울함과 분노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조심했더라면, 그 친구를 믿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후회에 구렁텅이에서 잠식당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정약용은 후회를 입 안에서 굴리며 삼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한 무의미한 재판을 멈추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상의 법도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매몰되는 대신 그 고통을 객관화하여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재료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목민심서와 흠음신서는 한가로운 학문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파괴했던 부조리한 제도에 대항하여 만든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기록하고 정리하고 재개화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야말로 그가 유배라는 지옥에서 제정신을 유지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다산의 저술 활동은 지식의 과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미치지 않기 위해, 썩어 없어지지 않기 위해 붓을 붙잡은 절박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감정의 상태로 두면 독이 되어 자신을 죽이지만 그것을 정죄하여 원칙으로 바꾸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후회는 감정의 영역에 머물게 두는 순간 당신의 영혼을 파먹는 독이 됩니다. 하지만 그 쓰라린 경험을 단단한 원칙으로 재구성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독을 품고 죽을 것인지 무기를 들고 다시 일어설 것인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과거의 필름을 되갚는 것이 정말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까? 머릿속으로 수천 번 후회하는 것은 실질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비겁한 도피일 뿐입니다. 당신의 오늘에 어떤 실질적 투쟁이 남아 있습니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단순한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는 누군가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교한 제도로 치환했습니다. 자신의 피눈물 섞인 억울함을 인류를 위한 미래의 지도로 개량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산이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다산이 유배라는 처절한 밑바닥에서도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행동의 기준을 세웠고 붓을 들어 그 모든 것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존엄은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기록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방구석에서 먼지를 들이마시며 썩어가는 동안 다산은 그 척박한 땅에서 세상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위인과 당신의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의 늪에서 나와 당신과 현자 사이의 그 참담한 격차를 메울 시간입니다. 임상심리학의 관점에서 당신의 행위를 진단해 보지요. 당신이 새벽마다 반복하는 그 행위는 반추입니다. 이미 소화되어 없어져야 할 과거의 사건을 소처럼 다시 끄집어내어 씹는 짓입니다. 이것은 고듬은 사고가 아니라 그저 내가 스스로를 학대하는 나쁜 습관일 뿐입니다. 이런 반추는 겉으로는 깊이 고민하는 척 위장하지만 사실 당신의 뇌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썩게 만듭니다. 우울과 불안의 농도를 높여 스스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지름길입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 정신적 자살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흐르지 않는 생각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이 지금 녹슬고 냄새가 나는 이유는 새로운 입력 없이 과거의 찌꺼기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멈춘 영혼은 생명력을 잃고 부패의 길로 접어들 뿐입니다. 이제 인지재 평가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무의미한 자문자답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대신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실전 공식을 짜십시오. 과거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만이 당신의 회복을 돕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꽉 막힌 환풍기를 돌리듯 당신의 정신의 통로를 뚫어야 합니다. 생각이 밖으로 흐르게 만들어야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환기 작업입니다. 안으로 굽은 시선을 세상과 미래로 돌려야만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이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생존자 명단에서 영원히 지워질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죽어버린 쓸모없는 폐기물로 전락하여 잊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포기한 자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만큼 냉혹합니다. 김구 선생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이라고 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개인의 상처를 민족의 비전으로 바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한풀이로 쓰는 대신 다음 세대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빛나는 깃발로 삼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상처는 그저 몸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뭔가를 행할 때 그 고통은 비로소 당신의 숭고한 존엄이 됩니다.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상처를 이겨낸 자로서 당신을 증명하십시오. 지금 당장 한 발이라도 움직이십시오. 방을 치우든 펜을 들든 무엇이라도 몸으로 집행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여전히 생각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산자만이 움직입니다. 분석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들지도 마십시오. 그저 움직이십시오. 행동이 멈추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의 삶도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임만이 당신이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제 이 시간은 단순한 조언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나약한 권유가 아닙니다. 무너진 당신의 세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하다라는 엄중한 군령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이름, 즉 존중받을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성스러운 절차입니다. 스스로를 방치했던 죄를 씻어내고 다시 인간의 품격으로 돌아오기 위한 제의에 동참하십시오. 선택은 명확합니다. 이 철의 규칙에 복종하여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후회라는 감옥에 갇혀 노예처럼 썩어갈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전선을 지켜낼 네 가지 법도를 선포합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는 동안 당신의 나태함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실행만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군령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종이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그 지독한 후회 한 줄을 정직하게 쓰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바로 옆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다음의 원칙 한 문장을 단호하게 기록하십시오. 어제의 회한을 오늘의 법전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에 원칙이라는 뼈대를 세우십시오. 그럴 때만이 당신의 뼈아픈 실수는 비로소 인생을 돌파하는 비책으로 거듭납니다. 당신이 적어 내려가는 그 한 줄이 바로 당신의 경세유표가 될 것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의 절망 속에서 국가의 기틀을 다시 썼듯 당신은 그 문장으로 무너진 삶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군령입니다. 아침 차를 마시는 고요한 시간에 펜을 다시 드십시오. 그리고 종이의 중앙에 선을 그으십시오. 한쪽에는 이미 벌어져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다른 한쪽에는 비록 작더라도 오늘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갈라 적으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야 할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미 패배한 과거, 죽어버린 어제는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죽은 자의 손을 잡고 오는 것은 숭고한 것이 아니라 비겁한 정체일 뿐입니다. 당신의 시선은 오직 오늘 바꿀 수 있는 전선에만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 영역 안에서만 당신의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냉정함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군령입니다. 일상 속에서 예고 없이 후회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땐 10초간 숨을 멈추고 동작을 정지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소리내어 명령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묻으십시오. 머릿속에 소음을 찍고 현실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을 입 밖으로낸 즉시 단 1cm라도 움직이십시오. 분석하고 따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가 과거를 되씹는 반추의 회로를 가동하기 전에 행동 중심의 생존 회로로 강제 재편하십시오.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말고 당신의 신체가 생각을 끌고 나가게 만드십시오. 네 번째 군령입니다. 이제 타인 앞에서 당신의 과거를 해명하는 구차한 짓을 멈추십시오. 억울했다느니 어쩔 수 없었다느니 하는 말들은 모두 자기 기만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이렇게 실천하려 합니다. 당신의 입술에는 오직 미래의 실천 약속만이 담겨야 합니다. 변명은 나약한 자들의 하소연일 뿐입니다. 실천을 선언하고 그것을 묵묵히 지켜내는 태도만이 당신을 책임감 있는 어른, 즉 성인의 위엄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 당신이 뱉은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보고 당신을 다시 평가할 것입니다. 이 네 가치 법도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입니다. 한 줄의 원칙이라도 적어야 당신은 비로소 인간이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쓰레기이며 실천하지 않는 반성은 위선입니다. 당신의 존엄은 오직 이 기록의 누적에서 나옵니다. 이것들을 머리로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몸으로 집행하십시오. 당신의 게으름이 속삭이는 합리화의 유혹을 단칼에 베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전선을 사수하는 길이며 무너진 자존감을 재건하는 유일한 공정입니다. 군령에는 오직 복종과 시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망설일 시간 따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초 안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곧바로 행동의 현장으로 뛰어드십시오. 긴박감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지체가 당신을 영원한 도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부활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당신의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말보다 앞선 행동이 쌓일 때 당신을 떠났던 명예가 비로소 제 발로 돌아올 것입니다. 관계의 정석은 해명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 그 자체입니다. 묵묵히 증명해내십시오. 그것이 승리자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생명선입니다. 만약 이 법도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다시 방구석의 오물처럼 썩어갈 준비나 하십시오. 존엄을 포기한 자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천둥 같은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이제 당신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행동만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내일의 아침에도 오늘처럼 무기력하게 눈을 떠 이미 엎질러진 과거의 파편들을 입안에 넣고 되씹으며 금쪽 같은 시간을 쓰레기통에 버리실 것입니까? 당신의 남은 생애를 그저 지나간 후회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방치하며 서서히 부패해가는 미래를 지켜보고만 있을 생각이십니까? 지금 결정하십시오. 내일이 오늘과 같다면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소멸의 시작입니다. 언제까지 그 낡은 소파, 그 딱딱한 의자와 한 몸이 되어 가부처럼 살아가실 작정입니까? 생명력 없는 기물로 전락하여
누군가 치워주기만을 기다리는 존재. 숨은 붙어 있으나 세상의 누구도 당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투명한 망령. 그렇게 정물처럼 굳어버린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히는 것이 당신이 꿈꾸던 마지막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제 인생 하나 수습하지 못하고 과거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자를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자식들이요? 친구들이요?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한탄을 견뎌주고 있는 것이지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파괴한 당신은 영혼이 빠져나간 채 육신만 남은 무덤 없는 시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회적 죽음은 이미 당신의 방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줄기 빛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무력한 손을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텅 빈 허공을 휘젓던 손으로 펜을 쥐고 감정의 찌꺼기에 불과했던 후회들을 하나하나 원칙으로 정산해내는 인생의 회계사가 되어 보십시오. 잃어버린 돈과 명예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철저한 법도를 계산해내는 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단순히 아픔으로 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퍼런 기준점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은 비로소 어른이라 부르고 선배로 대접합니다. 당신의 상처가 흉터가 아닌 훈장이 될 때 사람들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지위는 과거의 관직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세운 원칙에서 회복되는 법입니다. 비록 얼굴의 주름은 깊어지고 세월의 흔적은 지울 수 없겠지만 원칙을 세운 자의 눈빛은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과 당당히 마주하십시오.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비굴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명령하는 떳떳한 주인으로 사십시오. 눈빛이 살아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방 구석에 누워 과거의 유령들에게 잠식당하며 소멸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떨치고 일어나 잃어버린 삶의 주권을 되찾을 것인지 이 갈림길에서 망설일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이 찰나의 결정이 당신이 인간으로 죽을 것인지 희물로 썩어갈 것인지를 가릴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운명의 명령에 답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나약한 자들의 마약일 뿐입니다. 당신의 손이 지금 원칙을 적기 위해 종이로 향하는지 아니면 다시 리모컨이나 술잔을 향해 뻗어나가는지 그 손끝의 움직임이 이미 당신의 남은 운명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당장 종이를 꺼내십시오. 잉크를 적시고 붓을 대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당신의 찢겨진 자존감을 기워내는 수술이자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마지막 생존 투쟁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붓을 들었을 때 그 절박함으로 당신의 오늘을 기록하고 통제하십시오.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하소연은 이제 사치입니다. 그 비겁한 해명을 멈추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입을 닫고 영원히 침묵 속에 사십시오.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말은 소음일 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에게 내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변명의 여지를 스스로 차단하십시오. 존엄하게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인가. 선택의 기회는 충분히 드렸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의지가 없다면 신조차 당신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선택은 끝났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넘어 다산 정약용의 형형한 붓끝이 당신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제도를 세웠던 그 노학자의 시선 앞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새로운 역사, 그 첫 번째 문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백지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은 후회를 원칙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 첫 번째 법도가 당신이 다시 세상에 내놓는 첫 번째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무너진 전선을 지탱할 기둥이 될 것입니다. 멈추면 썩고 움직이면 흐릅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자 임상심리학이 증명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의 게으름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직 행동만이 정체된 당신의 영혼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멈추고 몸을 움직여 당신의 생존을 증명하십시오. 백범 김구 선생이 그 험난한 풍파 속에서도 품었던 기계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상처를 원망으로 사귀지 않고 나라의 깃발로 드높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상처 역시 당신의 삶을 이끄는 깃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결한 유산을 당신의 남은 생에 이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다산 정약용이 그 서늘한 유배지 강진에서 억울함에 몸부림치는 대신 붓을 들어 나라의 법도를 새로 세웠던 그 서슬퍼런 마음을 당신의 심장에 이식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안, 당신의 서재, 당신의 흐트러진 잠자리부터 정리하십시오. 정리는 곧 질서이며 질서는 곧 당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다산의 정신으로 오늘 당신의 어지러운 자리를 다시 정립하십시오. 선택의 시간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내일도 어제와 같은 후회를 반복하며 서서히 썩어가는 살아있는 시체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단 한 문장이라도 자신의 인생을 기록하고 통제하는 주권자로 부활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비참한 침묵 속에 잠길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도태입니까? 생존입니까? 세상은 당신의 그 지루한 하소연을 들어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붓을 들어 삶의 의지를 증명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세상은 그 어떤 기회도 그 어떤 존중도 보류할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당신을 앞질러 가기 전에 당신의 존재를 증명할 첫 번째 획을 그으십시오. 세상의 무관심은 당신이 스스로를 방치한 결과임을 잊지 마십시오. 더 이상의 분석은 비겁한 도피일 뿐입니다. 10초의 망설임조차 당신에겐 사치입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이 나오자마자 몸을 움직이십시오. 생각이 길어지면 독이 되고 행동이 빠르면 약이 됩니다. 지금 바로 묻고 일말의 의심 없이 답하며 현장으로 뛰어드십시오. 다시 한번 뇌리에 박아 넣으십시오. 후회는 당신의 영혼을 녹여버리는 치명적인 독이며 당신이 세운 원칙은 새삼을 헤쳐나갈 유일한 칼자루입니다. 독을 마시며 죽어갈 것인지 아니면 칼을 휘두르며 길을 낼 것인지 당신은 이미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후회라는 감옥을 부수고 원칙이라는 성벽을 쌓으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다는 비겁한 핑계는 집어치우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그 방대한 저술을 완성하며 인생의 정점을 찍은 곳은 편안한 서재가 아니라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버텨낸 유배지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성장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노학자의 눈빛을 떠올리십시오.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나 정신이 썩는 것은 당신의 태만입니다. 다산이 보낸 18년의 사투는 단순한 학문적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무기력에 빠진 당신의 게으름을 적나라하게 해부하고 부검하는 역사적 심판대입니다. 그가 흘린 피눈물이 잉크가 되어 당신의 나태함을 꾸짖고 있습니다. 위대한 생존자의 기록 앞에 당신의 그 사소한 우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직시하십시오. 역사의 무게가 당신을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서 있는 인간을 똑똑히 보십시오. 과거의 망령에 붙잡혀 오늘을 폐기하는 비겁한 패배자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의 삶을 다시 지휘하기 시작한 승리자입니까? 거울 속의 눈동자가 당신의 정체를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떳떳한 주인으로 살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영혼에 새기는 강철의 서약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신이 종이 위에 휘갈길 그 첫 번째 원칙 한 문장이 당신의 존엄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인간으로 살겠다는 생존 선언문입니다. 내일의 첫 문장을 쓰지 못한다면 당신은 다시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사수해야 할 유일한 영토, 즉 오늘이라는 전선으로 돌아가십시오. 후회라는 이름의 적군을 베어 넘기고 원칙이라는 깃발을 높이 드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전투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이상입니다.